사연변호. 제가 몽고스로 좀 생겼죠. 몽골에 가면 징기스칸 핏줄이 왔다고 사람들이 되게 반갑게 하는데, 지금 바토툴가 대통령이 1963년생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제가 몽고 가는데 제 옆에 어떤 분이 앉아있어가지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통령 초청받아서 징기스칸 그 계획에 가서 차 한잔하고, 또 아주 멋있는 후렐수 총리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아주 저하고 친해져가지고 아주 형제처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오윈 그 환경부 장관 하시는 분이 제가 인천 시장 때 유치했던 GCF 그린 클라이밋 펀드 여기 대외 협력국장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몽골하고 인연이 이렇게 돼서 휴가 때는 또 저희 딸 아들 데리고 별을 구경하고 했는데, 더구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오기출 우리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님이 생긴 저 동생처럼 생겼는데 저하고 친구입니다. 네, 같이 이제 몽골에 연재를 갖게 됐고,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는 인천 시민단체와 함께 그 바얀가루숲인가 어디 거기 어찌됐든 그 몽고 우리 살림 운동을 좀 했습니다. 서울시도 했고 우리 인천시도 좀 했는데, 네, 오기출이 하는 거 보니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게. 네, 저는 몽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넓은 영토에 호수가 말라가고 강이 말라지고 있는 걸 보면, 또 사막화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특히 이 동토 영구 동토층 그 프로멀 포스트라고 하죠. 이게 막 동토층이 녹아내려서 그 동토층이 녹아서 습기를 제공해서 풀밭을 유지하는데, 그 동토층이 이제 쓰러져서 습기 제공이 안 되니까 이 뿌리채 이제 빠져나가서 막 황량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요. 뭔가 행동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제 지구 온난화가 돼서 북극 항로가 떨어진다는 모습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지구가 이제 망할 때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과 함께,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 이런 막 북극 항로를 지나가는 배를 뚫면 뭐 대륙으로 오는 것보다 얼마나 빨라지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이 인간의 이 모순된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참 이 지구가 막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제가 공룡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우리 처관님 공룡이 여기 지구에서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지구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 공룡이. 옛날에 살았다가 멸종이. 근데 얼마 동안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대부분. 우리 고 국장이 와서 100만 년 우리 강 교수님 1억 6천만 년을 살았어요. 1억 6천만 년. 800종에 달하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한 랩터, 수많은 이런 비룡, 이런 공룡이 800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800가지 종류의 공룡이 1억 6천만 년을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을 살았어요. 우리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 넘는데 1억 6천만 년, 지금부터 6천만 년 전에 멸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고색 인류가 24종 있었다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고색 인류가 한 24종 정도가 한 5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에 태어나서, 루시가 지금 태어난 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인류 루시가 한 400만 년 정도 된다니까요. 그 뒤로 현생 인류는 사실 10만 년 해봤자 전후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겨우 한 10,000년, 한 5,000년에서 10,000년 사이 아닙니까? 근데 이 5,000에서 10,000년밖에 사는 인간이라는 종류가 이렇게 지구를 비폐시키고, 하늘에다 쓰레기를 퍼부어대고 바다에다가 쓰레기, 플라스틱 오염 바다를 만들어서 이제 곧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할 정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레타 툰베리 그 스웨덴 16살 소녀가 정말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 정말 미래 세대의 이 재산을 훔쳐가고 있는 놈들하고 우리 기성 세대한테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서 트럼프는 냉소로 응답을 했는데 정말 반성해야 될 목소리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이미 뭐 점점 갈수록 다가오고 좀 있으면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서 죽어주고 우리 오기철 동지가 항상 얘기하듯이 한 2도씨, 3도씨, 한 4도씨까지 올라가면 저는 지구가 곧 금성으로 바뀌지 않을까. 금성이 평균 뭐 온도가 40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금성이 이름으로는 비너스, 미의 여신이라고 이름이 붙였지만 실제로는 불지옥 아닙니까? 불지옥. 금성이. 그래서 지구도 금성처럼 불지옥으로 변해서 이 지구를 알지 못한 인간을 멸종시킬 날이 커밍 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를 막으려면 하여튼 플라스틱 줄이고 에너지 줄이고 에너지를 어떻게 인류의 문명의 양식을 좀 바꿔내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소비하고 버리고 이런 문명 구조를 유지해서는 참 지속 가능한 인류 문명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위의식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의 정치 체제가 다 시진핑이나 김정은을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선거로 임기가 5년짜리 대통령, 4년짜리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이런 5년짜리 대통령, 4년짜리 국회의원이 미래를 생각하고 이것을 설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선거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이 불가피한 면이 많고 당장 경제 성장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 그린가스를 대폭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이런 협력적 조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7개가 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박근혜 정부 때 계획됐다는 이유로 계속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톱시키면 석탄 화력을 스톱시키면 일단 전기값을 올려야 될 경우 또 그렇다고 LNG를 쓴다 할지라도 지구 온난화에 미세먼지는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구 온난화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도 사실 쉽게 이렇게 늘리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원자력 문제가 또 뜨거운 이슈로 되어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과소비 에너지를 이 문명 구조로 대출해 나가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우리 몽골 사막화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라는 다양하게 종합적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가지고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GCF 분담금을 2배로 늘리겠다 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마 GCF 늘리기로 말하신 분은 메르켈 독일 총리님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좀 추상적이었고 그러나 우리 역시 이제 7억 톤의 지금 이산화탄소를 우리나라가 하늘에 1년에 배출하고 있어서 세계 7위에 우리가 온난 그린가스 배출국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BAU, Business as Usual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앞으로 8억 5천만 톤, 2030에 8억 5천만 톤까지 증가한다는데 그것에 37%를 줄이겠다가 우리나라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는 좋은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수단은 대단히 정말 취약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 정권이 5년짜리 정권이니까 다 그냥 다음 정권으로 또 넘겨버린 상태이지 자기 정권에서 이 경제적인 활동의 위축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을 우선순위에 둘 만한 정부나 정당이 참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일단 시민단체에서 몽골 숲찾기 운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조직화될 것인가 깊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GCF도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제 백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마존에 불이 나니까 내가 아마존 그 브라질 대사를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외교사절들을 녹지원에 초청해서 갔을 때 저도 이제 초청이 돼서 가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그런 보수적인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속적으로 아마존 보존에 대해서 브라질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 그린벨트 소유자들이 그린벨트 해제된 땅값이 뭐 평당 500~6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린벨트 묶여가지고 한 20~30만 원에 묶여있는 토지 소유주로서는 엄청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위해서 아마존 숲이 20%의 산소를 공급해서 한 5분의 1의 허파 기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브라질은 개발을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데 선진국이 해준 게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사실 아마존 산불을 브라질 대통령이 사실상 방치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군대를 동원할 정도의 늦장 대처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브라질 대통령이 서로 언쟁을 벌일 정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말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아마존은 세계적인 우리의 인류의 자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브라질 원주민들이나 정부에 됐다가 그 아마존 숲을 지키는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해라고 만든 게 GCF 아니겠습니까? 그린클라이트 펀드를 사실 원래는 10년 동안 매년 100 빌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1000억 달러씩 펀드레이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약 100조 규모죠, 100조가. 그러니까 이게 한 1000조를 정도, 그 정도 좀 돼야 뭘 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런 자금들이 저는 당장 헐벗은 북한의 산림 녹화에 저는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동북 삼성, 몽골로 연결돼서 저는 그 호랑이 살림길을 지금 복원하자 이걸 제가 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일본 애들이 식민지 때 다 백선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호랑이가 없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이제 따신 안린 그러니까 대응 그쪽 산맥으로부터 쭉 이 동북 삼성 몽골까지 연결된 수폴림대가 한반도로 연결돼서 호랑이가 이게 살아서 갈 수 있는 생태 통로를 복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신북방 정책이 돈 버는 그런 정책만이 아니라 이런 산림을 복원시키고 생태 통로를 복원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같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울란바타르 말이 붉은 영웅이라는 말이죠. 레드 히어로. 네. 푸른 영웅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퀼켄탱글이가 이 푸른 하늘이 어떻게 보면 몽골인들한테는 하늘의 신이라고 그러죠. 퀼켄탱글이가. 탱글이 신이라는데 이 푸른 하늘이 완전히 지금 이 미세먼지로 그냥 누런 하늘로 되고 있는데 이 푸른 하늘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이게 우리 몽골이나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 울란바토르 낼 때마다 그 공기질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사막화가 되니까 우리 오기철 동네 말한 대로 기후 난민식으로 양이나 이제 가축을 키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다 개를 들고 울란바토르 주변에 이제 빈민촌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석탄을 막 피워대기 때문에 막 그 냄새에 미세먼지에 너무 울란바토르의 공기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DCF 5대2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입을 해서 울란바토르 공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화력발전의 시설을 어떻게 좀 전환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낼 것인가. 제가 울란바토르 화력발전소도 제가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돌아봤더니 너무 시설도 낡아있고 전환이 필요하고요. 전국적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방정책 하나로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몽골과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이렇게 그리드로 이렇게 전력 계통이 연결돼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은 정말 우리가 한일 관계에 다 중미 관계 다 좋지 않아 어렵지만 일단 2기가와트 정도 규모로 한번 이거를 프로젝트 파일을 해보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려고 소프트웨어에 가서 손정희 회장도 만나보고 또 제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서 직접 이것을 제가 사안으로 써가지고 전달도 했습니다. 몽고 대통령 만날 때도 얘기하고 시진핑, 푸틴 만날 때 죽어라고 제가 이 아시아 슈퍼리그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좀 저는 일단은 한 2기가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슈퍼리가 돼주면 훨씬 더 몽골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크다란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같이 좀 공감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도 저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오기철 동지가 하는 푸른 아시아 저도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푸른 아시아 활동을 뒷받침 해보려고 합니다. 푸른 아시아, 푸른 하늘, 쾌쾌 팽거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